이제 크라운 그 프랩하는 과정,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한번 볼게요. 치과에서 이렇게 본을 뜰 때 과정을 바로 프랩이라고 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치아를 이제 보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모양을 다듬는 것, 그리고 이제 본을 뜨는 거를 임프레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어로 크라운 프랩 앤 임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요거는 외우셔야겠죠? 이제 앞니부터 보면요. 이렇게 치아가 씌워지기 전에 모양을 깎아요.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사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잘 안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렇게까지 된다는 걸 보여드리진 않는데 이제 깎는다는 거는 알려드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깎아놓고 그대로 보내드릴 수가 없으니까 임시치아 아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본을 뜨는데 이제 본 뜰 때는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치아랑 마주치는 치아. 그러니까 대합치라 그래요. 대합한다 그래서 대합치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프랩한 그 치아 있죠? 그 지대치라고 하거든요. 그 지대치를 본 뜨는 인상제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요 대합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밀하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알지네이트라는 좀 비교적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고, 지대치를 뻔뜰 때에는 러버라는 고가의 재료를 사용을 해서 그 경계 부위 있죠. 마진, 그 부분을 아주 잘 나오게 본을 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이 치아랑 이 치아랑 이렇게 대합했을 때, 물었을 때 바이트, 어떻게 물리는지를 또 본을 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제 3개를 기공소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공소에서 뭐 바이트 안 왔어요 하면은 요게 이제 하나가 안 갔다는 거고, 대합치 안 왔어요 하면은 요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들으시면은 챙겨드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본을 뜰 때 조금 전에는 3개를 따로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치아 하나나 2개 이렇게 본을 뜰 때는 저렇게까지 크게 전체를 다 본뜰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바이트 인프를 뜨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합치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지대치도 나오고, 이걸로 통해서 바이트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뜰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료실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금방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실력 차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바로 이 인상, 그러니까 마진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통 그럼 왜 잘 안 나오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치은 연상 왜 치석 배웠잖아요. 이 마진 자체가 치은의 위에 있으면은 본이 되게 쉽게 떠져요. 근데 제가 이 마진이 잘 나와야지 크라운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진 자체가 이 잇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때 왜 치아가 있으면 이렇게 고춧가루 끼는 공간이 있다 그랬죠. 그 아래로 마진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앞니 같은 경우에 이 위로 이렇게 경계부가 있으면은, 잇몸 위로 경계부가 있으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부위 자체를 잇몸 안으로 살짝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잇몸이 덮고 있으니까 본을 뜰 때 인상제가 글로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부러 실 같은 것들을 넣어서 여기를 공간을 벌리고 그 안으로 이제 인상제가, 고무 인상제가 싹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나온 인상체득을 보시면 요 경계부 있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실을 안에다 다 넣어놓은 거예요. 코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계부가 되게 깔끔하게 나왔죠. 이 모양대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 치아도 보면은 이렇게 경계 부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이 잘 떠졌다. 그래서 한 번에 나오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런 코드도 넣고 또 막 치아를 다듬고 하는 과정에서 잇몸에 이렇게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한다? 또 지혈시키고, 또 이거를 이제 지혈될 때까지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계속 딜레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문제가 될 때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니 같은 경우, 전치부 같은 경우는 색깔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어금니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간단히 보는데, 전치부,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쉐이드 가이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넣고 색깔도 많이 찍고, 이제 치아가 이렇게 여러분 거울 보시면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이 잇몸 그 치경 부위, 그러니까 잇몸 쪽에는 조금 진하고, 그 다음에 씻는 부위, 여기는 조금 더 투명하고, 그리고 중간은 더 밝고, 이런 식으로 치아
색깔이 다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기공소에 보통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색상 보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엑스레이 띄우는 거 준비하는 거 직원분들이 스태프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마취하고 뭐 크라운 프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치 있으면 충치도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드 그 실 같은 거 아까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넣는 과정, 본을 떼는 과정, 그리고 뭐 쉐이드를 보는 과정 이런 것들을 거의 스태프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완료하고 임시치아 제작하고 나오는 데까지 이제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고 잡으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 시간이 이제 어떤 그 크라운을 세팅하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욱 정밀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차팅은 이제 뭐 불편한 데 없었대요. 그리고 TX 보면은 지르코니 프랩, 그리고 인풋 본 떴다, 그리고 템포러리까지 해줬다 이런 얘기고요. 쉐이드는 뭐죠? 치아 색깔 이렇게 봤다 라는 얘기고 이제 바이트나 대합치까지 체득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치아 주의사항도 설명해줬고 기공물 완성은 이날 나온다 이렇게까지 써줬네요. 다음번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제 T셋 이제 세팅해줄 건데 임시로 세팅해줄 거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자, 그럼 T셋이 뭘까요? T셋은 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걸 임시 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 부철물이기는 한데 임시 접착제로 이제 살짝 붙여놓고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잘 씹히는지 뭐 이렇게 이물감은 없는지 불편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오시면 이제 뭐 물리는 거라든지 치아 사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상이 없는지 잘 맞춰본 다음에 이제 임시 접착제를 붙여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훅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왔을 때 요거를 제거를 하고 다시 붙여드린다거나 만약에 문제 있으면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크라운 자체를 이렇게 흔들어서 빼거나 이제 툭툭 치게 되면은 이게 또 깨지거나 문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 또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치아에 어떤 자극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훅을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톡톡 쳐가지고 빼게 되면 되게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이렇게 일부러 걸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환자분한테도 잘 설명을 해드려야 환자분이 나중에 뭐 이거 잘못 만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왔을 때는 요거를 다 삭제를 해서 이제 매끈하게 해서 붙여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라운 임시 접착 이제 치료 과정 정리해 보면요. 크라운 맞춰보기 전에 임시치아 있었던 거 제거를 해내고 크라운 깨끗하게 닦아요. 이건 스텝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 맞춰보고 뭐 높이 이제 조정하고 너무 높으면은 좀 삭제해주고 이런 것들 교합 조정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이제 원장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임시 접착을 해주신 다음에 스텝들이 그 접착제를 이제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래 수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전달드리고 치료는 그날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날은 30분 정도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 또 괜찮았대요. 그리고 이날은 지르코니아 크라운 T셋 with 템본드 이거 뭐냐면은 이제 템퍼러리 본드 임시 접착제로 붙였다. 그 다음에 쉐이드랑 모양 다 괜찮다고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접착 시 주의사항 설명해줬다. 일주일 정도 써보시고 파이널 세팅 완전히 붙일 건지 이제 결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일주일 뒤에 파이널 세팅 약속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치료 과정 파이널 세팅은 잠깐 보시면 이제 괜찮은지 환자한테 확인을 하고 원래 동의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치과마다 다른데 왜 작성을 하냐면 환자분이 이제 요거는 완전히 붙여놓으면 제거를 그 T셋 했을 때만큼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완전히 다 분리해서 조각내서 빼놔야 돼요. 왜냐? 그만큼 파이널 세팅 그 본드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당신이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서명을 받아놓고 나중에 혹시 마음이 변심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이제 주지를 시켜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이제 원래 T셋 해놨던 그 보철물을 제거를 해서 안에 있는 임시 접착제를 깨끗하게 해놔요. 그리고 나면 이제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 한 번 더 확인하고 최종 접착제로 붙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그 접착제 이제 잉여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온 것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찍어야 되면은 이제 사진 찍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으세요. 환자분만 괜찮았다고 하면은 금방 빼서 이제 세척해서 바로 붙여드리면 돼요. 최종 접착 차팅 보실게요. 보면은 괜찮았다고 하고요. 이제 TX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파이널 세팅 해드렸대요. 요거는 영구 접착 그 본드예요. 세메니 본드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쉐이드랑 모양체 확인하고 괜찮다고 하셨다. 그리고 주의사항 설명까지 드렸다 해서 이 치료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환자분 이런 말 하세요. 제거한 보철 그냥 다시 쓰면 안 되나요? 여러분 답은 뭐죠?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안에 이제 불순물들이 막 쓰다 보면 섞이게 돼요. 그리고 이 안에 뭐 어떤 그 본드가 오래돼가지고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다시 재가공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쓰기는 어렵고 그냥 환자분이 원하시면 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 환자분한테 다시 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철치료 상담 시의 주의사항은 이제 환자가 어떤 심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본인 사진이나 아니면 비슷한 케이스 사진 보여드리면 환자분이 더 재밌어 하시고 또 관심도도 높아지면서 더 좋은 보철물을 고를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좀 심리적으로 중요한 전치부, 앞니 같은 경우에는 그 비슷한 케이스의 전후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면은 더 이해를 잘 하십니다.